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3일 C++ 1720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의 43번째 동영상이고 책없이 최신 C++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구체적으로 Constrained Declaration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C++ 20 Customization Point Object 라는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제가 Customization Point Object가 뭔지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할 때 제가 뭘 보고 이 동영상을 찍었나 그러면 Suggested Design for Customization Point 그래갖고 이 문서를 보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이 문서를 어디에서 갖고 오냐 그러면요. ISO CPP ORG에서 갖고 옵니다. 여기서 컴파일러 컨포먼스 스테러스를 보면 C++ 23 코어 랭귀지 피처가 나오고 C++ 23에서 if context bar 이게 도입되거든요. C++ 언어에 새로 도입되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 문서를 가지고 if context bar이 어떻게 사용하고 왜 사용하고 이런 걸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이제 소개가 나와 있고 현재 문제가 뭔지 설명하고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if context ba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문서에서 이걸 뒤로 돌아가서 Constrained Yet Another Approach for Constrained Declaration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면요. 이 문서가 나오고요. 이 문서를 읽고 Constrained Declaration에 대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C++의 새로운 기능을 배울 때 여기서 이걸 프로포절이라고 해요. 이런 프로포절 페이퍼를 읽고 C++ 언어를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컨셉트가 나와 있는데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제가 이런 프로포절 페이퍼를 읽고 제가 컨셉트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읽는 거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여기 보면 Recursive Descent Path Tree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Recursive Descent Path Tree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Recursive Descent Path Tree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려는 의도가 Recursive Descent Path Tree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Infix Calculator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Infix Calculator는 한 예제일 뿐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Recursive Descent Path Tree거든요. 이런 Recursive Descent Path Tree를 알아야 여기에 나오는 컨셉트에 관한 문서를 읽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Recursive Descent Path Tree잖아요. 이 동영상에서 보면 Useful Resources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C++ 20 First Post Publication Draft가 있고 이거는 C++ 23 최신 워킹 드래프트가 있어요.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거는 C++ 20의 최종 워킹 드래프트인데요. 2020년 10월 18일 날 작성되었고 이거는 1857페이지예요. 엄청나게 커요. 이거를 읽기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데 그런데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한 여기까지 exception handling 정도까지만 읽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다 라이브러리고 여기서 보면 14번 챕터까지 챕터 14까지 약 한 500페이지 정도만 정독해서 읽으면 되고요.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양도 엄청나고 이렇게 읽지 말고 여기에서 돌아가서 여기서 페이퍼 하나하나를 다운받아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Constrained Declaration 이렇게요. 여기서 요것만 눌러서 읽으면 이거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를 프린트해서 PDF로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고 이거를 열어서 읽으면 1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읽으면 웬만큼 최신 C++ 언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영어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예를 들면 placeholder 타입이 뭐냐? 별것 없어요. 키워드 오토를 placeholder 타입이라고 그래요.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constrained declar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user defined literal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거 user defined literal은 C++ 11에 도입되었거든요. 이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보면 되거든요. 42번 동영상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 제가 42번 동영상에서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디덕션 가이드를 설명하면서 std remove cb reference t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std remove cb reference t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 43 placeholder 이렇게 합니다. 카피하고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작업 폴더를 열고 43번 폴더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placeholder.cpp를 누릅니다. Ctrl B include cpg std extension hpp 이거를 쓰고요.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placeholder 이런 말을 사용하고 싶은데 동영상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으면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안 봐요. 왜냐하면 placeholder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오로라든가 뭐 오로 L-value reference, 오로 R-value reference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면 또 사람들이 또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용어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어를 알아야 이런 문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include c std int를 include 합니다. 이거는 뭘 위해서 만드냐 그러면 u int 16t 이거는 unsigned short거든요. int 16t 이런 거는 signed short죠. 이런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링크를 붙여 넣겠습니다. inline return 타입입니다. std unsigned int 16t 이게 return 값입니다. 오퍼레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오퍼레이터 기호가 두 개의 코트입니다. 그 다음에 unsigned short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unsigned long value return static cast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value 뭐 이게 싫다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unsigned short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literal operator입니다. 이 literal operator는 C++ 11에서 도입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underscore를 썼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US는 C++ 표준의 microsecond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는 이렇게 앞에 underscore를 써주세요.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int 16을 정의하는데 signed short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short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underscore us는 unsigned short고 underscore ss는 signed short입니다. void test user defined literal 이렇게 하고 o로 하고 I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에 이 리터럴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unsigned short죠. unsigned short고 오로 이걸 UI로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SI로 잡겠습니다. 16 signed short 이렇게요. signed short 이렇게 해서 sed cout type of UI 이렇게 하고 cpg get type name 하고 category로 하겠습니다. category 이렇게 하고 UI를 보냅니다. sed NDR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type of si 이렇게 하고 si 이렇게 해봅니다.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컴파일러를 열든지 상관없습니다. cl ehsc sed c++ latest 이게 placeholder.cpp fe m.exe hit enter clsm 이렇게 보면 이렇게 15에다가 underscore us를 붙였더니 unsigned short로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underscore ss를 붙였더니 타입이 short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C++ 표준에서 키워드 오토를 placeholder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키워드 오토 L-value reference 오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forwarding reference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placeholder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토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도입할 때 키워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20에서 새로 도입된 게 있는데요. 오로 summation 이렇게 할게요. 오로 args 이렇게 해서 return 이렇게 하고 이거는 unary 오퍼레이터입니다. args 하고 플러스 하고 폴더를 풀어야죠. 여기에서 보면 요게 세 개의 점을 폴더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폴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args는 파라미터 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rgs 파라미터 팩이 나오고 연산자가 나오고 폴더가 파라미터 팩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괄호로 묶어야 되고 요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unary write 폴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unary는 이 플러스 오퍼레이터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오퍼레이터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인데 여기서 unary라는 말은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하나를 썼다는 뜻이고 write 폴드는 이게 폴드가 파라미터 팩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고 unary write 폴더라 그래요. 이게 표준에 정의된 용어예요.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 C++ 스탠다드 스페시피케이션을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오토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여기에서 오토는 함수 펑션 콜 파라미터 팩을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고 여기에서 오토는 return 값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방식이고 두 가지 방식이고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해보는데요. void test unconstrained o로 함수 이름이 이렇게 되고요. o로 result 이렇게 하고 이 함수를 부르는데 잘 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여기에 SS를 넣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SED, cout 하고 result, SED, and SED, cout, type of result. 그러니까 result의 타입을 표시해 보는 겁니다. cpg get type category 이렇게 하고 result, std, and 이렇게 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다시 빌드 합니다. clsm 요거는 disable 하고 다시 빌드 합니다. clsm 결과는 55인데 type of result가 result의 타입이 ss signed short가 아니고 그냥 int 타입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return 타입이 o로고요. 우리가 분명히 signed short를 보냈는데 이 ss는 여기서 정의했잖아요. 분명히 signed short를 보내서 합계를 구했는데 result의 타입은 int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constrained or가 필요합니다. 제가 원래 constrained or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번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constrained or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